여기 두꺼운 패딩으로 온몸을 꽁꽁 싸맨 한 일본인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은 나오타입니다. 그는 지금 영하 13도의 살인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서울에 막 도착했습니다. 보통의 일본인이라면 따뜻한 오키나와나 온천 여행을 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의 손에는 일본 여권이 들려있지만 마음속엔 이미 한국에 도착해 여행하고 있을 생각뿐이죠. 화면 속 자막에 영하 13도라는 숫자가 선명합니다. 서울역 앞에 내리자마자 입김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십시오. 추위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 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지 한국? 이라는 영상 제목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왜 그토록 한국에 열광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 영상입니다. 편의점 빵 하나에 감동하고 미용실 의자에 앉아 기적을 경험하며 거리의 불빛 하나에 넋을 잃게 만드는 나라. 도쿄의 화려함도 뉴욕의 웅장함도 주지 못한 특별한 떨림을 주는 곳. 오늘 우리는 이 일본 청년의 3박 4일 여행을 통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잊고 살았던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매력을 제3자의 눈으로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명품 매장도 면세점도 아닙니다. 바로 편의점 CU였습니다. 일본은 자타공인 편의점 왕국인데요. 로손,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나라의 청년이 왜 한국 편의점을 보자마자 보고 싶었다라며 울먹이는 걸까요? 그의 손에 들린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남양유업의 초코에몬과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목마를 때 마시는 흔한 음료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이 뚱뚱한 바나나 우유는 한국 편의점에서 반드시 영접해야 할 성지순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본 편의점의 밍밍한 과일 우유와는 다른 진한 당도와 항아리를 닮은 모양의 독보적인 그립감 때문이죠. 그는 계산대 앞에서 3,200원을 결제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의 감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숙소로 이동한 그는 연세우유 크림빵과 비오트 같은 한국 편의점 디저트들을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본 SNS에서는 한국 편의점 털기가 하나의 챌린지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다양한 빵 종류와 트렌디한 패키지와 디자인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는 영하의 날씨에 숙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이 차가운 우유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달콤한 환영 인사인 셈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향한 곳은 한국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는 성수동입니다. 일본 도쿄의 하라주쿠나 오모테산도와는 또 다른 거칠면서도 세련된 바이브가 느껴지는 곳이죠. 그는 거리 곳곳에 붙은 팝업 스토어의 포스터와 붉은 벽돌 건물들을 보며 거리가 정말 예쁘다를 연발합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미용실입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한국인 헤어 디자이너를 찾아 예약까지 했습니다. 일본 미용실도 충분히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섬세함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의 미용실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형컷이라 불리는 맞춤형 스타일링입니다. 그의 덥수룩했던 머리카락이 가위질 몇 번의 순식간에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옆머리는 다운펌으로 눌러주고 뒷머리는 볼륨을 살려주는 이 디테일은 일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기술입니다. 약 1시간 뒤 거울을 본 그의 반응이 걸작입니다. 딴 사람 같다라며 연신 감탄합니다. 그는 환골탈태한 자신의 모습에 취해버렸어. 미용실 조명 아래서 셀카를 100장은 찍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K-뷰티의 위력이죠.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잠재된 매력을 200% 끌어올려주는 마법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완벽한 K-아이돌 스타일로 변신해서 서울 거리를 활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머리를 한껏 꾸민 그가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나오는 곳은 바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매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팩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마리떼는 1972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본토에서는 잊혀가던 이 브랜드를 한국의 어느 한 패션 기업이 라이선스를 가져와 완벽하게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사가는 한국 특산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수출의 신화입니다.
나오타 역시 이곳에서 니트와 자파를 쓸어 담으며 일본에도 매장을 내주세요라고 속으로 간절히 희망합니다. 쇼핑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그가 선택한 곳은 닭갈비 식당입니다.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철판 위에서 붉은 양념이 춤을 춥니다. 매콤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자 그의 침샘이 폭발합니다. 한 입 먹자마자 그의 눈이 한껏 커졌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날아가겠다라는 표현까지 아낌없이 씁니다. 한국 특유의 맵고 달콤한 맛은 일본 음식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강력한 타격감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광장시장에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극찬한 길거리 음식의 성지인 이곳에서 그는 산낙지를 마주합니다. 꿈틀거리는 낙지 다리를 보며 처음엔 겁을 먹은 듯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기름장에 찍어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합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고소함과 쫄깃함의 향연, 그리고 혀끝에 달라붙는 빨판의 생생한 식감까지 그는 먹는 내내 연신 우마이를 외치며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합니다. 영하 10도의 추위를 날려버리는 한국 시장 이모님의 따뜻한 정과 음식 맛에 그는 완전히 무장해제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서울의 어둠이 깔리자 그는 명동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바로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크리스마스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건물 외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해 황홀한 빛의 쇼를 펼칩니다. 수십만 개의 LED 전구가 춤을 추고 웅장한 음악이 거리를 감쌉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도 파리의 샹젤리제도 이토록 몰입감 넘치고 퀄리티 높은 경험을 무료로 선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추위도 잊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이게 무료라니 말도 안 돼라며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그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트레이 키즈의 필릭스가 카페 광고판에서 웃고 있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수빈이 옷가게 간판에서 그를 반겨줍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케이팝 박물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덕질하는 아이돌의 등신대 옆에서 수줍게 사진을 찍으며 성덕이 된 기분을 만끽합니다. 어느덧 3박 4일의 꿈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그의 표정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얼굴에 점을 뺀 재생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인 채 생얼로 공항을 걷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일본 정말 가기 싫은데 라며 그는 영상 말미에 이 말을 반복합니다. 단순히 여행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특유의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 즉 다이내믹 코리아의 중독성에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친절한 택시 기사님과 정이 넘치는 시장 상인들, 그리고 밤새 꺼지지 않는 화려한 불빛. 무엇보다 자신을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준 한국의 스타일까지. 그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다짐하는데요. 반드시 또 다시 오겠어라고 말이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은 볼 게 없다고요. 하지만 나오타의 영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편의점과 백화점과 미용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적 같은 순간이 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매력임을 이 일본 청년의 반짝이는 눈빛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서울의 밤거리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